다음으로 흑형님이 어떻게 체중과 허리 둘레를 빼왔는지 저희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날짜 충격을 받으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저를 만난 날짜 12월 1일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피드백하는 날짜 1월 5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구간이 보통 보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구간이죠. 허리 둘레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체중도 감소했지만 네.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보다 피드백을 할 때 더 중요한 구간은 바로 이 첫 번째 정체 구간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기간 동안 흑형님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수면도 굉장히 좀 이루기 힘들고 맞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저한테 카톡도 좀 많이 오고 네, 맞습니다.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사실 이 기간이 굉장히 그 조력자들, 의사, 그리고 만약 같이 하는 운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트레이너분들, 네. 또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단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술 먹지 말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줄였는데 왜 안 빠져?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네. 근데 이 구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비만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시간 의존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일수록 이 정체기간이 깁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비만인 상태가 있을 만큼 빠지기 시작하는 기간도 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 이유가 비만은 결국에는 호르몬의 교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 몸에는 그 중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저희 입으로 탄수화물이라든지 뭐 단백질, 지방이 들어와도 분해가 되고 남은 분해물을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지방으로 저장되려는 성향이 강하겠죠. 네. 비만이 오랜 시간 동안 있으신 분일수록 이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 있고요. 이 높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저항성이 높은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 말인즉슨 흑형님은 굉장히 인슐린 저항도가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식단과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이 기간 동안 높아져 있던 인슐린 저항도가 깨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 인슐린 저항도가 깨지는 순간 다이어트가 굉장히 원하는 속도대로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번엔 체중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한 달 동안 다이어트하면 일주일 동안 저희가 보통 0.5kg을 감량하는 것을 보통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4주 동안 하면 2kg을 감량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흑형님은 지금 5kg 이상 감량됐어요. 그 말은 다이어트 속도가 굉장히 빨라는데 그 원인 자체가 인슐린 저항도가 깨졌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네.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추후에 나오는 정체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흑형님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사진 찍은 것들을 저희가 날짜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찍은 거고요. 이게 저랑 만났을 때 댁에 돌아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참 이때 뭐 기억나시나요? 엄청났네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여기 보기 골반 라인이 두드러지죠. 보시면 저희가 보통 뱃살이 나오시는 분들 네.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을 보통 크게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복부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런 유형이 제일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많은 여성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이 옆구리살, 뒷구리살 이런 것들도 지금 있어요. 보이세요? 엄청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거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도 이런 체형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성 취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로도 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흑형님이 처음에 보셨던 체형은 물론 잘못된 식이습관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일하실 때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도 조금 반영이 된 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건 사실 방법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12월 9일이죠. 지금 벌써부터 조금씩 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때는 굉장히 흑형님이 실망을 하셨던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들보다 중요한 건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달라진 것들도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12월 20일입니다. 이때쯤이면 흑형님이 굉장히 이제 다이어트가 되면서 흥분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배가 다릅니다. 근데 옆구리는 조금 아쉽죠? 옆구리가 저는 옆구리살이나 뒷구리살으로 빼는 게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강의 적신호를 나타내는 신호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이어트 속도가 빠른 부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옆구리살은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로 기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적 좀 늦게 빠지는 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법론적인 차이는 없어요. 네. 조금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자, 12월 30일 이때는 거의 정상이잖아요, 사실. 이 체형 가지고 조금 엄청 뭔가 좀 뚱뚱하다든지 이런 건강의 적신호가 느껴질 만한 체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사진 아래쪽 복부뿐만 아니라 옆구리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각도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기 쉽게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린 사진을 한번 띄워보면 복부 사진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보이는 건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옆구리 살이 보이세요? 라인 자체가 옆구리가 많이 주는 거예요. 옆구리가 달라졌고 위에서부터 보이는 저희가 옆라인을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굉장히 스무스해졌습니다. 네. 정말 복부 지방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들어가는 이 옆구리 살까지 다이어트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다이어트가 끝까지 계속 갈까요? 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